양정철이 진짜 이거 나쁜 인간이네요. 어떻게 대통령을 팔 수 있어요? 대통령이 시키지도 않은 일을 시켰다고 거짓말하고 또 윤석열 검사와의 또 커넥션, 윤석열 검사 부부와 비서와 운전수를 같이 공유하면서 어떤 검찰 캐비넷 정보들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당대표를 협박해서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지가 공천권을 행사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고 22대 총선거에도 또 개입하려고 또 공작을 했던 그런 흔적들이 보입니다. 정말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데 이런 인간들 때문에 민주당이 망한 것 같아요. 지금 대선 포스터를 이제 바꿔치기 하려던 양정철 이야기 그날 많은 분들이 처음에 썸네일만 보고 지금 뭔 얘기 하다가 뭐 이제 내용을 보고는 굉장히 많이 놀라셨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네. 네. 민주당 내부에서도. 네. 이 포스터에 이제 그 오른쪽 편이 그 양정철 씨가 있었던 그 광흥창 팀에서 이제 만들었던 포스터고요. 오른쪽이 요거죠. 네. 그리고 왼쪽이 이제 그 당시 이제 손혜원 의원이 그 만들었던 포스터죠. 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그 카카오톡까지를 통해서 사실 손혜원 씨가 만든 이 포스터 안으로 가자고 결정을 했습니다. 네. 그 당의 공식적인 결정을 거쳐서도 이 왼쪽에 있는 손혜원 안이 공식 포스터로 결정이 됐어요. 네. 그랬는데 양정철이 그 당시 그 선대 본부장을 맡고 있었던 송영길 대표에게 이 포스터 인쇄가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전화를 걸어서 이건 문재인 후보의 결정이다. 인쇄기를 멈춰라.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광흥창 팀의 포스터로 가자 찍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걸 놀라서 이제 송영길 이제 그 당시 선대 본부장이 손혜원 의원한테 전화를 했다는 거죠. 문재인 후보가 그 오른쪽 그 광흥창 팀 안으로 가자고 얘기한 건데 어떻게 된 거냐라고 해서 손혜원 의원이 그 얘기를 듣고 그럼 잠시만 기다려 달라. 그러면서 퍼뜩 그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자기한테 자기가 그 굉장히 안 좋은 일에 연루돼가지고 기사 언론 기사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홍보 부위원장직에서 쫓겨났을 때 기죽지 말고 하던 일 계속 하세요라고 하면서 무슨 일이 있으면 자기한테 전화를 하라. 그게 생각이 나서 바로 전화를 했고 사정을 설명을 하니까 하고 문재인 후보에게 직접 전화를 하라고 했어요. 송영길 당시 본부장한테 네. 1번 이 손혜원 안으로 좀 계속 찍으라고 얘기를 해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했고 결국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로 눈에 익은 대로 이 손혜원 안으로 포스터가 제작이 됐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양정철은 문재인 후보의 결정이라면서 자신이 만들었던 광흥창 팀 안으로 포스터를 제작하려고 했어요. 문재인의 이름을 팔아서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키려고 했던 거지요. 네. 그래서 이게 작은 에피소드긴 합니다만은 결국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문재인 정부가 왜 윤석열이라고 하는 괴물을 탄생시킬 수밖에 없었는지는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큰 책임을 져야 되긴 하겠습니다. 바로 양정철과 같은 사람이 문재인의 이름을 팔아서 모든 개혁을 번번이 좌절을 시키고 결국 문재인의 이름을 팔아서 자기 정치, 자기 이익을 챙겼던 그것이 결국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가져왔던 게 또 하나 이제 결정적인 저 단서 중에 하나는 이제 양정철의 수행 비서가 윤석열 김건희의 비서를 그렇죠. 황정호하고 맡았다는 거죠. 네. 비서를 공유했던 사이입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이 가지고 있던 검찰 캐비넷 정보가 그 민주 그 연구원 원장 시절에 그 수행 비서 겸 운전수였었던 그 황 씨를 통해 가지고 그대로 그 이 검찰 캐비넷 정보가 양정철 씨한테 전달이 될 수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또 지난번에 취재를 했습니다만 바로 이 양정철이 검찰 캐비넷을 들고 민주당의 그 공천권을 행사하는 상당히 영향력을 행사하는 중진을 압박을 해가지고 결국 공천권을 찬탈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 민주당 내부에서 도는 얘기들 저희가 전달해 드렸죠. 그리고 보도 이후에 또 추가 제보에 의해서 양정철 씨가 검찰 캐비넷과 아주 관련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도 이런 여러 정황들도 추가로 좀 제보가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양정철 씨가 지금도 결국은 이제 그 공천권의 내년 총선에 또 그 개입하려고 하는 움직임도 있다라고 하는 소식도 저희가 전해드렸죠. 네. 특히 이제 이재명 그 대표에 대한 그 체포 동의안 그 전국에서 이 양정철이 이 가결파 의원들을 설득하는 대신 이재명 그 대표가 공천권의 전권을 행사하기보다는 뭔가 통합 비대위 형식으로 좀 그 공천권을 좀 나누는 그래서 그 자기가 일정한 좀 지분을 좀 챙기는 것을 좀 도모하려고 그런 시도 그런 의혹에 대해서도 저희가 보도를 했었죠. 네. 예, 그래서 결국 이러한 보도들 할 때마다 항상 제가 양정철 씨에게 반론을 달라고 문자를 남겼는데 아직까지 연락이 없죠. 오늘도 제가 이 마지막 그 포스터와 관련돼서 양정철 씨한테 반론한 거 그 슬라이드를 만든 걸 깜빡했는데요. 오늘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네. 네. 정말로 열받고 화나는 일이죠. 국민들은 민주화를 그렇게 외쳤건만 뒤에서 이제 딴짓거리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윤석열, 김건희 부부와 운전기사와 비서 겸 운전기사를 같이 공유하면서 캐비넷 정보들을 이렇게 넘겨받았을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잖아요. 받아서 21대의 그 캐비넷 정보를 이용해서 당대표를 협박을 해서 공천권을 양정철이가 행사를 했고 22대 그뿐만이 아니고 22대 총선거에서도 또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 이재명 대표를 압박을 했었다라는 거잖아요. 국회 체포동의안이 2차례에 걸쳐서 넘어왔는데 반란표가 뭐 한 40표 정도 그때 생겼었죠. 그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그
그 양정철 쪽하고 민주당 중진 의원이 협상하러 협의하기 위해서 만나러 갔었다고 하는데 그 전에 이제 최재성 뭐 청와대 정무수석 출신의 최재성 의원도 같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자리에서 그쪽에서 이제 주장한 게 이재명 대표 물러나라, 공천권 내려놔라, 당대표 내려놔라, 비상대책위원회 이런 얘기들이 오고 갔었다라는 얘기잖아요. 협박했었던 거죠. 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도 영향을 미치려고 했었던 거죠. 정말로 황당하죠. 어떤 뭐 영화 같은 이야기네요. 영화 같은 이야기. 어떤 스파이를 심어놓고 운전사 비서를 통해서 양정실 쪽에 스파이를 서로 공유를 하면서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그거 가지고 협박도 하고. 정말로 이렇게 수락하고 나쁜 인간들이 있나요? 정말로 황당하죠. 영화 같은 이야기입니다. 대통령이 시키지도 않은 일을 시켰다라고 허위로 거짓말하는 양정철. 정말로 황당하죠.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본 동영상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댓글에 남겨주시고 좋아요 버튼,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피었습니다.